안녕하세요. 동길입니다. 연달아 영상을 찍고 있는 12월 마지막 31일 12월 마지막 종치기 전, 지금 종치기 10시간 전입니다. 자, 일단은 동길 사용법 떠나서 일단은 이 사고법은 아마 이게 저크버그인가? 아무튼 누구 사고법에서 제가 동기를 껴서 맞춰 놓은 거예요. 자, 일단 7가지 사고법 일단 해보고 나중에 고쳐라.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제가 기준선을 정해주잖아요. 고비, 지지선 하면 일단 정찰병을이라도 보내봐라. 그걸로 그날 수급에 대해서 그걸로 떼돈을 벌 생각이 아니라 내가 커피값, 치킨값을 벌면서 트레이딩 연습을 한다는 생각으로, 생각만 하다가 기회는 떠난다. 빠른 실행이 곧 수익이다. 물론 완벽한 준비, 기준선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면 더 좋지만, 제가 모의 투자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날 장 초반 본장 시작 한두 시간의 무빙으로만 해도 충분히 내 기준선을 정하고 내가 손절 라인을 정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도 충분하다. 뭐 10배 목표를 세우고 2배 실행하라. 안 된다는 말이 들리면 더 해봐라. 내 매매 습관을 매일 한 가지씩 개선해라. 그리고 뭐 수익보다 기회를 먼저 봐라. 자, 그리고 동길의 말을 묵묵히 듣지 말고 질문을 던져라. 틀림보다 배움을 선택해라. 뭐 이렇게 있어요. 한번 그냥 읽어보세요. 일단 이게 중요한 거 아니까. 자, 그래서 이제 동길 사용법은 중간중간 뭐 얘기하고, 일단은 중요한 건 손절의 중요성하고, 그리고 이제 실시간으로 여러분이 질문하는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게요. 자, 뭐 어쨌든 첫 번째는 두산 퓨얼셀인데, 두산 퓨얼셀을 보기 전에 일단 대장 볼륨 에너지를 봐야겠죠. AI 버블 이슈로 해서 이 147불, 그러니까 제가 말했던 이때 지금 재평단 보이시죠? 13불. 제가 이 20불 전부터 얘기했어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볼까요? 자, 보시다시피 이때 반짝 오르고 기 모을 때 제가 이때부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초부터 계속 얘기를 했죠. 블룸에너지 관심 있게 봐라. 근데도 이 20불 전후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아무도 안 쳐다봤죠. 그래서 제가 또 다시 한번 40불 50불 갔을 때도 얘기 한번 했습니다. 이제라도 봐라 했는데 아무도 안 봤죠. 그래서 또 100불쯤 됐을 때도 얘기했습니다. 그때도 안 했고, 설마 하지만 아마도 지금도 한 주도 없는 사람이 수두룩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나마 최근 영상이 4개월 전이었습니다. 최근 영상이 4개월 전. 원래 목적은 두산 퓨얼셀이 아니라 블룸에너지 얘기였지만, 워낙 국장을 어그로를 끌어야 좋아하니까 두산 퓨얼셀을 썸네일로 한 건데, 자, 4개월 전이 언제냐? 이때도 거의 4개월 전에 이슈가 많았죠? 그러니까 그때 9월달이에요. 9월달. 자, 9월달 가격이 이때였어요. 60불 때, 60불 70불 때였어요. 그리고 나서 저 영상을 찍고 나서 2배가 간 거죠. 147불까지 갔으니까 2배가 간 거죠. 그래서 이 급하게 오른, 그러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갭은 그냥 무조건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이죠? 갭은 항상, 나는 무조건 갭은 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모든 종목을 매수할 때 급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산 지점이 항상 고점이다. 그냥 나는 고점 판독이다. 나는 고점 판독기니까 내가 사면 무조건 고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입을 하면 급하게 물량을 많이 태우지 못해요. 그런 마음으로 매수를 하시라고 맨날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조정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조정이 나오니까는. 왜냐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 동길 사용법을 왜 못 쓰냐면, 여러분들은 언제 보냐면 이 지금 제 평단 아니면 제 위에 이 평단 때는 관심도 없어요. 왜? 지긋지긋한 횡보장이니까. 올 초 내내 횡보했잖아요. 아무도 관심이 없으니까. 그 관심을 제가 드려도 안 하니까. 근데 적어도 한 3배, 4배, 막 5배, 아니면 10배 막 이렇게 펌핑이 나와야 돼요. 우리나라 주식으로 따지면 막 연상, 3연상 막 이렇게 나와야 그때 쳐다봐요. 그리고 그 시선을 바꿔야 돼요. 항상 이 바닥에 있을 때, 물론 이 바닥이 이 밑에가 없는 바닥은 아니지만 이 바닥에서 길을 모을 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예요. 이렇게 긴 시간을 횡보를 한다는 건 거래량이 없어서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누군가는 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사고 있으면 빠지겠죠. 근데 이 횡보를, 이 박스를 계속 길게 그린다는 건 길을 모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반대의 상향이 나올 수도 있어요. 빠질 수도 있지만, 근데 오를 확률이 더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횡보할 때 플랜을 짜놓는 게 최대한 발바닥은 아니어도 무릎하고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제가 봐드립니다. 그래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꾸
망설이지 말고 생각만 하지 말고 정찰병이라도 일단 해보고 나중에 고쳐라. 트레이딩 시도라도 해보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다시피 모의 투자에서 맨날 얘기하는 것처럼 불타기 해도 된다니까요. 여기 만약에 여기서 한 주밖에 못 샀어.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 버리잖아요. 추세를 타버리잖아. 그러면 이때라도 불타기 하면 된다니까요. 그럼 처음에 잡은, 그러니까 평단을 나눠놓지 않았다고 해서 여기다 물량을 태웠다고 해도 처음에 잡은 물량 냅두고 불타기 한 물량을 익절 아니면은 손절 치면 된다니까요. 잔소리는 항상 많이 하니까 일단은 볼륨 에너지부터 체크를 해보면, 자, 이거요. 자, 얘도 똑같이 일단 주봉으로 보면, 자, 윗 밴드 147.8달러를 찍고 하락이 나왔어요. 이게 단순하게 분봉이 아니라 주봉이잖아요. 이 주 동안 하락이 나왔어요. 이 한 주에 약 4% 올랐다가, 그러니까 거의 5% 가까이 올랐다가 17% 빠졌으니까 22%가 하락한 거죠. 이 한 주에 22%가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이럴 때는 내가 만약에 위에를 잡았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과감히 버려줘야죠. 이게 왜냐면 수급이 빠지기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아냐? 기준선 그거 보면 돼요. 자, 일단은 귀로만 듣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이렇게 이 고가 신고가를 찍고 이 하락이 나온 이 주에서 그냥 뒤에 오를 때 올랐던 이 갭들에다가만 표시해도 돼요. 나 최종 라인 68달러, 뭐 68.2달러 여기다가 잡고 이렇게 설정을 해도 돼요. 자, 이렇게 딱 선 3개, 선 3개만 그어놔도 내가 충분히 방어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는 손절 안 치고 오히려 비중 늘리고 평단 낮추게 되잖아요. 지금 그냥 딱 여기 뒤에 무빙, 여기 뒤에 무빙에다가만 기준선을 걷는데, 물론 이 밑꼬리들이 세게 나오긴 했지만 결국에는 내 마지막 노선 68점 여기 2달러는 오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차트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예요. 이게 자료고, 이게 수급이고, 이게 심리예요. 이걸 이용해서 내가 앞을 예측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을 맞추는 게 아니라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위에서 샀던, 중간에서 샀던, 밑에서 샀던 간에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는 각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 예전에는 저도 이 거래량 밑에 뭐 RSI, 뭐 MCDD, 뭐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보조지표도 두고 여기다가 뭐 여러 가지 다 해봤거든요. 차트에 다 필요 없다니까요. 그냥 과거 차트 움직임 그 안에 시가, 고가, 저가, 뭐 종가까지 해서 그냥 이 4개로만 가지고도 내가 이렇게 선만 그어 놓으면 대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놈이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해야지라는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평단도 낮추고 비중도 늘릴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그냥 단순하게 가격만 보고 매수 매도를 할 때 우리는 이렇게 기준을 잡아놓으면 비중 늘리고 평단 낮춰서 남들이 놓친 자리 우리가 들어가서, 그래서 모가치까지 먹는 거예요. 이 모가치까지 먹는 것도 결국엔 기준선을 그어놓으면 되니까요. 자, 그래서 하방 이렇게 체크하고, 물론 여기 보이는 60선까지도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60불이 깨진 경우 더 하방에 내려올 수도 있겠죠. 왜냐면 물론 밑에서 받쳐줘서 이 밑꼬리들이 생기긴 했지만 이 AI 거품이다 뭐다 해가지고 과하다 해버리면 또 한 단계 또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여기가 밴드인데 만약에 내려오게 되면은 여기까지도 볼 수 있죠. 대충 이쯤.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보면 돼요. 오를 때도 막 한 방에 파바박 올린 게 아니라, 오를 때도 주봉이지만 약간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봉 자체가 크지 않게 오를 때, 그때가 약간 횡보하는 구간이에요. 상승장에서도 이게 약간 횡보하거든요. 물론 중간중간 음봉이 나와서 눌려주는 구간이 생기면 좀 더 보기가 편하긴 한데, 계속 양봉만 나온다고 해도 약간 거래량이 줄 때가 있어요. 그게 약간 횡보하는 구간이니까 그걸 밴드로 삼으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만약에 이제 바닥 다진 건가 해서 상방을 보게 되면 이제 매물대를 알아야죠. 아, 여기 못 넘으면 다시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상방도 이렇게 과거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9월, 10월, 8월 이때 데이터를 이용해서 상방 라인도 이렇게 체크를 해놓는 거죠. 결국엔 119불, 132불 여기를 올라서야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간다. 일단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이 파란색 맨 위에 있는 이 100불, 즉 10월 둘째 주 저가 라인 101.5 여기를 넘어서야 그래도 올라타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결국엔 이 12월 첫째 주 둘째 주에 나왔던 이 라인이 윗꼬리가 맞기 때문에 아마 이 라인을 뚫어야 좀 더 확실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일단 볼륨 에너지는 이렇게 보고, 자, 그래서 어쨌든 두산 퓨얼셀이 살아나려면 볼륨 에너지가 살아나야 되고, 약간 변종인 비나텍까지 봐드릴게요. 자,
일단은 그러니까 손절의 중요성은 국내장으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어차피 미장은 솔직히 미장은 진짜로 동전주 아닌 이상은 미장은 약간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하면 되니까, 블룸에너지 자체가 나쁜 종목이 아니니까 얘는 그냥 모아간다는 생각하면 되니까 그렇게 보고. 자, 일단은 메인 DC는 두산 퓨얼셀이니까 마지막에 하고, 자, 비나텍 얘가 좀 희한해요. 자, 조정이 약간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월봉으로 보면 이래요. 혼자서 독주하고 있어요. 물론 현대차 부분에 대해서 수소에 대한 이슈도 있고 하니까는 별도로 갈 수도 있긴 하겠죠. 수소 대장이니까. 그러니까 얘가 별도로 갈 수도 있다 하지만 조금 얘 혼자 너무 독주하니까는 의아는 해요. 저도 물량 다 덜고 이제 낮은 평단만 남겨놓고 있는데 얘 혼자 왜 이렇게 갈까? 그래서 수급을 한번 볼게요. 수급이 특별하지도 않아요. 연기금 최근에 조금 들어온 거, 기관 최근에 조금 들어온 거, 거기다가 또 이 높아지면은 습성처럼 개인이 탄 거, 뭐 이 정도? 그러니까 수급이 특별하지도 않고, 최종 수급을 봐도 오히려 외국인이 좀 남은 물량이 있지, 기관하고 연기금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하죠? 이거 토스 계좌로 보면은 좀 더 정확하죠? 이 밴드. 물론 이 신고가를 쓴 이 밴드도 있지만, 이 두 번째 밴드도 지금 여기 안 깨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 고비가 여기였는데, 이 고비를 넘고 나서 조정이 나오고 흔들고는 있지만 결국은 이 고비 라인은 아직 오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여기를 자꾸 지지해주는 부분을 보면 더 갈 수도 있나?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제일 낮은 평단이니까 얘 빼고는 거의 목덜미까지 다 먹었으니까 충분히 먹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시 한번 째려봐야 되나 싶긴 한데, 수급을 보면 또 그런 마음이 확 들진 않아요. 차트를 잠깐 봅시다. 자, 주봉. 자, 주봉.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3년도 고가가, 신고가가 78,900원이었는데 거기를 뚫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을 열고 빠진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얘기했다. 우리가 이때 2만원, 3만원대 얘기해서 잡았을 때 고비가 여기였어요. 이쯤 57,000원 정도? 57,000원 정도가 고비였는데, 그 고비를 여러 번 시도 끝에 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지금 조정이 나왔다고 해도 여기를 넘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은 열고 전 고비는 지지를 해준다? 그러면은 얘는 아직 추세가 깨진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때 2, 3만원대부터 계속 얘기했었으니까 이 평단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죠? 저처럼. 물론 없는 사람이 더 많겠지만. 자, 그래서 얘는 결국에는 만약에 얘를 이 상방 열었으니까 얘를 좀 더 간다고 생각을 한다면 최종 마지노선이 이 57,000원 라인이에요. 아니면은 좀 더 나는 타이트하게 보고 싶다 하면은 이 계속 시도했던 이 9월달, 10월달에 계속 윗골이 달았던 여기 부분 62,200원 부분, 여기 이 부분을 단기 손절 라인으로 봐야겠죠. 그러니까 결국엔 이 밴드인데 단기 손절 라인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접근이 틀려지겠죠. 그래서 이 큰 틀 짰어요. 자, 그럼 일봉이에요. 아씨, 동길말 들으니 솔깃한데 어떡하지? 금요일날 한번 정찰 보내봐야 되나? 자, 그렇게 접근을 한다면 여기 65,000원 65,000원에다가 손절을 잡고 들어가야죠. 왜냐면 지금 일봉으로 보면 20선을 어저께 겨우 넘긴 거예요. 20선을. 그러니까 항상 이 손절의 중요성이 뭐냐면, 여기 깨지면 여기 60선을 지지해줄 수 있지만 여기 60선까지 내려와서 올라가는데 또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내가 딱 금요일날 사야겠다 하면은 사고 들어감과 동시에 내가 최종 마지노선과 아니면은 단기적인 손절 라인을 정해놓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 하방 오고. 그러니까 항상 이 손절의 중요성이 왜 중요하냐면 그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65,000원에서 손절을 치면 뭐 6,000원, 그러니까 한 주로 따지면 한 주로 6,000원, 만원이면 끝날 문제를 만약에 질질 끌고 가서 만약에 6만원, 55,000원 여기가 깨져버렸어. 그러면 더 손실이 더 커지잖아요. 이거를 굳이 끌고 갈 필요가 없다니까요. 자꾸 평단 생각하지 마요. 평단을 일단 버려야 돼요. 내가 가진 평단은 버려야 돼요. 내 약속은 이 기준선이에요. 이 기준선이 깨지면은 내 평단이 높고 나발이고 뭐 손해가 크건 적건 간에 그건 본인이 선택한 거니까 빨리 인정을 해야 돼요. 자, 여기서 나왔죠? 손절의 중요성 1번, 내가 잘못 잡은 거에 대해서 인정. 이거를 빨리 해야 돼요. 자꾸 합리화시키지 말고 인정해요. 잘못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인정을 빨리 해야 손절도 빨리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매도는 그렇게 빨리 하는데 왜 손절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매도는 좀만 올라도 2, 3%만 올라도 매도를 하는데 왜 손실은 2, 3% 됐을 때 빨리 인정을 안 하냐고요. 매도하는 속도만큼 손절을 해봐요. 손실을 줄일 수 있다니까. 자, 아무튼 그래서 일단은 얘는 일봉상으로 마지노선이 65,200원인 거고, 그러면 올라타야 되는데, 올라타기 전에 만약에 한 번 더 눌림이 나온다고 하면 이 지금 3, 4거래일 동안 만든 이 종가 라인, 이 윗꼬리에서 빠져서 지지해줬던 이 종가 라인쯤 약 68,600원 정도? 68,600원, 500원 정도? 이 정도에다가 손절 잡아야죠. 비중을 많이 태울 거면, 정찰만 보낼 거면 65,200원, 300원까지 봐도 되는데, 만약에 일단 나는 조금 배팅 하겠다 해가지고 조금 비중을 담을 거면은 좀 더 타이트하게. 그러니까 내 비중에 따라 틀린 거예요. 내 비중에 따라 손절 라인은 업, 다운이 되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손절 밴드 잡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라고요? 고비. 그 고비는 이 과거 윗꼬리. 그래서 이 과거 윗꼬리에다가 대충 걸면은 나오잖아요. 자, 1차 고비 73,000원, 2차 고비 75,600원, 3차 고비 79,300원. 대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윗꼬리에 달든 그럼 본인 나름대로 해도 돼요. 어디다 달든 상관없어요. 그냥 이렇게 클릭해보면 이렇게 가격 나오잖아요. 마지노선 얘가 79,290원이네? 그럼 79,300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핸드폰으로 하든 HTS로 하든 대부분 나오잖아. 고가, 종가 이런 게 나오잖아. 거기에 자기가 알맞게 기준선을 그어놓으면 돼요. 그래서 1차는 여긴데 어저께 30일날 73,200원에서 돌파 못하고 약간 눌렸네. 그러면 여길 봐야겠네. 나는 좀 더 확실하게 그러면 여기 올라타면은 75,000원까지 올라타면 다시 봐야겠다. 이렇게 봐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 플랜을 정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큰 틀로 내가 하방 밴드가 얘가 어디까지인지 주봉으로 이렇게 체크하고, 주봉으로 체크하고 일봉으로 좀 더 상세하게, 그리고 제가 얘기한 것처럼 분봉으로 더 세분화 잘라도 되죠. 이날 자, 뽀미 고마워요. 자, 정리. 뽀미가 정리를 잘해. 자, 뭐란전 부분은 아예 저기 따로 녹음을 해. 그래서 귀에다 그냥 꽂고 살아. 진짜로 그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잃는 게 없어야 버는 게 생겨요. 말했잖아. 아니, 한 달에 1,000만원, 2,000만원씩 벌어. 근데 내가 한 달에 5,000을 써. 버는 거야? 지출을 줄여야 돈이 모이듯이 손실을 줄여야 수익이 생긴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수익만 보지 손실을 생각을 안 한다니까. 왜냐면 지금 뽀미가 써준 것처럼 상승장에서 소액 트레이딩을 왜 연습하냐면 내가 잡은 게 고점일 수도 있잖아. 물론 더 가면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소량밖에 못 담았어. 조금밖에 못 샀는데 아쉬워할 게 아니라 풀타기 하면 된다니까요. 뭘 자꾸 아쉬워해. 아쉬워하면 돈이 생겨, 떡이 생겨. 아쉬워하는 게 아니라 계획 세우고 들어가면 돼요. 이따가도 모의 투자 보여줄 거지만 계획 세우고 들어가면 된다니까. 내가 말했잖아. 늦은 타이밍은 없다니까요. 매수에 늦은 타이밍은 없어. 근데 손절엔 늦은 타이밍이 있어요. 들어왔어? 이게 잔소리 하잖아. 너희는 듣기 싫겠지만 내가 잔소리 하고 나면 기가 빨려. 근데 그건 항상 알아야 돼요. 잔소리 하는 건 애정이 있을 때 하는 거야. 애정이 없을 때는 잔소리 하라 그래도 안 해요. 이 열정만큼만 너희가 따라오면 너희 나한테 매일 기프티콘 줘도 돈 아깝지가 않다니까. 근데 너희가 그만큼 못 따라오니까는 항상 이 열내고 화내고 흥분하는 거야. 자, 두산 퓨얼셀 월봉이에요. 자, 월봉. 자, 여러분이 손절을 놓친 타이밍이 언제일까요? 이 월봉에서 여러분이 손절을 놓친 타이밍이 배당락이라고 써있는 전 고점, 전 고비, 이 큰 도치를 그렸던 9월달 고점 35,000원 여기가 깨졌으면 손절을 했었어야죠.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고비였는데 이 고비를 뚫고 46,000원까지 갔었잖아요. 그래서 46,300원 찍고 하락을 하잖아요. 월봉이에요, 여러분. 일봉이 아니라. 일봉처럼 한 번에 빠진 게 아니라 월봉이에요. 한 달 내내 빠질 때 동안 뭐 하고 있었어요? 본전 오겠지. 다시 올라오겠지. 또 존버한 거잖아요. 약속이에요. 약속 어기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약속을 지켜야죠. 적어도 나랑 한 약속인데 내 돈이 달린 건데. 그러면 이 35,000원 깨지면 버린다는 생각으로 약속을 했으면 버려야죠.
물론 뭐 3만 6천 원, 7천 원인 사람이야 존버할 수 있죠. 왜냐면 아직 여기 하방이 완전히 깨진 건 아니니까. 왜냐면 이 월봉상으로도 하방 체크하면 여기 종가 라인, 그러니까 이 장대 양봉 나왔던 10월달 저점 라인 28,450원, 이 라인을 완전 깨진 건 아니니까. 이 라인에서 이번 달에 약간 말아 올렸잖아요. 언더슈팅 나오고 약간 말아 올렸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도 큰 밴드를 정해놓으면 내가 내 평단에 따라서 손절 라인을 정해놓을 수가 있는 거잖아. 3만원 중후반인 사람은 뭐 이 라인까지 봐도 되는 거니까, 물량이 많지 않은 거면. 자, 그래서 이거 수급 잠깐 보면요, 또 개인이 들어왔어요. 자,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잖아요. 개미가 있는 거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 근데 개인이 있는 건데 외인 기관, 연기금까지 없으면 그런 종목은 일단 버리고 나중에 봐도 된다. 항상 얘기하잖아요. 어느 순간 이 물린 개미들이 손바꿈을 해주는 순간 그때를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지금 딱 봐도 지금 여러분이 물린 것처럼 기관, 연기금은 별로 관심 없는데 개인들만 관심이 있잖아요. 왜 관심이 있냐? 이 사람들은 높을 때 사서 물을 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니까. 자, 그래서 주봉으로 볼게요. 자, 주봉으로 보면은 일단은 계속 얘기 중인 이 밴드,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느 정도 계속 연습을 해놔요. 그래서 이런 밴드를 큰 틀을 한씩 봐두면 내가 어떻게 할지에 대한 큰 계획들이 나오니까 이렇게 밴드를 그려놓는 연습도 꾸준히 해놔요. 물론 기준선 계속 그어놓으면 이 밴드도 솔직히 필요 없긴 한데, 그래도 이런 밴드를 한 번씩 그려놓는 연습을 해서 아, 여기 밴드가 깨지면 위험하구나, 여기 밴드 들어가면 괜찮구나, 뭐 이런 거를 대충은 파악할 수 있으니까. 자, 휴진 하이. 자, 그래서 기준선 그어볼게요. 자, 일단은 어쨌든 뭐 개인 탓이든 누구 탓이든 일단은 여기 27,000원 이쪽 중반 라인을 지지를 해주고 있죠. 그게 아마 이쯤일 거예요. 여기 보이는 도치 8월 두셋째 주 이때 8월 18일이라고 찍히는 이 주봉의 끝자락 27,800원, 저번 주 이번 주 다 28,000 이쪽 라인에서 지켜줬죠. 28,000원 라인에서. 그러니까 이 라인이 최종 마지노선이겠죠. 이 라인 깨지면은 물린 사람도 일단은 후퇴를 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물린 사람 때문에 결국 최종 라인은 봐주는 건데, 근데 물린 사람이 아니어도 째려보고 있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여기서 반등이 나와주면 정찰 보내도 될까?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일단은 지금 이제 주봉상으로는 끝났고, 이제 이번 주는 어차피 금요일 하루밖에 없으니까 다음 주 주봉에서 여기를 지지를 계속 해주는 상황이면은 좀 때려봐도 되겠죠. 뭐 정찰을 보내든지 아니면 여기 이평선 올라서는 걸 보고 하든지. 그 이평선 올라서는 게 약 12월 둘째 주쯤에 나왔던 31,500원 정도? 31,500원 정도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해놓으면 되죠. 그래서 내가 어디서 들어가고 어디서 손절을 치고 하는 걸 정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 일봉 주봉도 다 똑같지만 매번 얘기하지만 다 모르겠다 하면 기본적으로 차트에 이평선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맨날 얘기하는 것처럼 고점 잡았으면 20선 깨지면 놔줘요. 한두 번이라도 시도했으면 20선을 한두 번이라도 깨려고 시도했으면, 그러니까 반대도 똑같아요. 반대로 위에 고비를 두세 번 시도했으면 기다려야 되는 거고, 밑에서 이 지지선을 한두 번 시도했으면 버려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속았지? 상관없다니까요. 다시 잡으면 된다니까. 속았지 그거를 자꾸 미련두지 마요. 속았지는 어차피 여러분 인생 자체가 맨날 속잖아요. 주식한테 맨날 속으니까 속았지에 미련두지 말고 그냥 벌써 네 번 가까이를 여기 근처를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두드리네? 조심해야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니까요. 주봉으로 봐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이평선을 계속 두드리고 있잖아요. 물론 밑에서 받쳐주는 것 때문에 밑꼬리가 생기긴 했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거지.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이평선의 갭을 유지하면서 올라갈 때가 제일 안정적인 거고, 슈팅이 나와서 이평선을 급격하게 높였을 때, 이평선에 갑자기 높였을 때, 이때는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 그 부분만 알고 있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내가 회피할 수 있는 그런 눈이 떠진다니까요. 자, 녹화가 안 된 관계로, 자, 리바이벌. 자, 어찌됐든, 자꾸 망설이지 말고,
이평선 가까워질 때 조심하고, 너무 이평선하고 떨어져 있을 때, 이렇게 크게 떨어져 있을 때는 항상 조심해라. 되돌림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이 부분하고, 그리고 손절을 할 때도 분할 손절, 이 분할 손절 할 때도 이렇게 기준선 그어놓고, 여기 맞고 빠지면은 그때라도 손절, 아니면 여기 올라타면은 그때 손절, 뭐 이렇게 해서 플랜을 짜놔라. 절대 손절도 한 번에 다 팔지 마요. 그러니까 완전히 잡주 말고는 한 번에 손절도 다 하지 마요. 추세가 완전히 꺾여서, 그러니까 막 60선도 무너지고 막 이런 상황이야, 주봉으로 봐도. 그러면은 그건 빨리 손절 치는 게 맞지만, 근데 아직 어느 정도의 선에서, 내 마지노 선에서 지켜주고 있을 때는 분할 손절을 하는 게 오히려 조금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일봉으로 넘어가면, 일봉 보면은 확실해요. 이 데드크로스가 아닌 역크로스, 21선 내려오고 61선을 깨버리는 순간 답이 나와요. 이때는 무조건, 모른다고 해도 데드크로스가 나왔죠? 그러면 이때는 수익 걸린 사람은 현금 회수해야 되고, 만약에 또 이 꼭다리 아까 4만원 이 라인에서 물려있는 사람도 이때는 손절을 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낮은 사람은 익절 어느 정도 현금 회수해서 비중 조절하고, 물려있는 사람은 이때는 무조건 손절을 쳐야 되는 거죠. 역크로스가 나왔잖아. 이러면 무조건 빠진다니까요. 이렇게. 그리고 내가 얘기한 것처럼 이날 결국엔 이 12월 5일날 35,100원 찍고, 그리고 다음날 빠졌잖아요. 빠졌는데 일봉상 이평선이 깨졌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밑꼬리가 달렸으니까 냅뒀다고 쳐요. 다음날 음봉 나와. 바로 버려야죠. 이평선 깨졌잖아요. 이 21선 깨져버렸잖아. 그러면 바로 버려야죠. 며칠 있다가 반등 나오는 척 하면서 또 개미 꼬셔. 안 속아요. 왜? 확실히 올라타는 거 봐야 되니까. 여기 60선 올라타는 거 보고 잡아도 안 늦으니까. 속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20선을 두드리는 거지 완전히 올라탄 게 아니잖아. 그게 완전히 올라타는 걸 보려면 2, 3일 더 봐야지. 근데 역시나 2, 3일 더 봐도 빠지잖아요. 못 올라타잖아. 실패한 거지. 그리고 나서 더 빠지잖아요. 물론 또 개미꼬시기로 살짝 올리는 척 했지만 더 빠진다니까요. 결국엔 한 방에, 잡주가 아닌 이상 한 방에 저점을 낮추지 않아요. 우리가 저점을 올리듯이 내릴 때도 저점을 야금야금 내려요. 살려주는 척 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는 항상 그냥 약속이야. 그냥 이 역크로스 20선 깨지면 약속이야. 거기서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게 기준선이에요. 그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게. 자, 일봉으로만 체크를 해봐요. 자, 시기를 조금 넓게 해놔서, 자, 약 9월달부터 상승 추세가 시작됐으니까, 약 9월달부터 차트 펼쳐놓고, 그리고 기준선을 그어요. 9월달 기준으로. 8, 9월달 기준으로 해서, 대충 여기 위, 밑, 이런 꼬리에다가, 아니면 갭에다가, 이런 식으로 그어 놓는 거야. 그러면 내가 대응할 자리들이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 내 평단에 맞게 내가 어떻게 현금 매수를 하고, 현금을 홀딩하고,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하고, 물타기를 하고 할 수 있는 이 내 로직을 만들어 놓잖아. 그러면은 그다음부터 더 걱정할 게 없다니까. 아직 여기 9월 5일 저가가 24,300원인데 나는 지금 여기 갭 사이 이거 갭 확인하는 거 같으니까는 27,000원 깨지면 그때 손절 쳐야지. 그렇게 생각했으면은 이미 평단도 낮을 거고 비중도 어느 정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 기준선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무한 반복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동길이 좋아하는 모의 투자를 해볼게요. 자, 아까 누가 질문을 누가 질문했는지 까먹었는데, 동길이가 나름 배워서 상투를 잡진 않고 46,300원을 잡진 않고 눌림인 것 같아서 이쯤에 잡았어요. 41,500원 이쯤에 잡았어요. 자, 어떡하지? 잘못 잡았나? 그 생각과 고민과 걱정을 할 시간에 기준선을 긋는 거죠. 자, 이 급등을 했잖아요. 이 10월 28일 날 거의 상한가 찍었어요. 상한가 찍었네요. 48,000원까지 급등을 했어요. 그러면 이 되돌림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 급등을 하고 신고까지 찍었는데 개파락을 해서 이틀 동안 빠졌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름 생각해서 잡았지만 쫄리잖아. 그러면 내가 이제 여기서 비중에 따라서 손절 라인을 타이트하게 잡는 거죠. 일단은 1차 고민은 여기 9월달에 윗꼬리. 그러니까 지금 9월달 차트만 열고 보는 거예요. 8월달까지 안 보고 9월달 차트만 열고 봐도, 자, 윗꼬리. 그리고 조금 더 타이트하게 여기 선 하나 더. 그리고 이 급등 나왔을 때 저점 라인쯤 여기. 그리고 마지노선. 자, 나는
여기 갭, 여기 9월 초반에 이 갭 여기까지. 그래서 나는 손절은 여기는 추매. 일단 지금 저기 블룸에너지도 있고 비나텍도 보니까 부산 퓨얼셀 아직 끝난 것 같진 않다. 일단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항상 이 모의 투자의 기본은 일주 월봉에 다 기준선을 체크해 놓은 상태여야 돼요. 큰 틀을 봐놓은 상태에서 단기적인 대응에 대한 대비를 해 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해놔요. 진짜 그냥 뭐 수급이고 뭐고 못 보고 나는 여기만 대응해 놓는 거야. 진짜로 그냥 앞에 차트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고, 모의 투자는 항상 세뇌를 시키세요. 나는 모른다. 앞에 차트 모른다. 뒤에 차트만 이 9월달, 10월달의 무빙만 보고 체크를 해놓는 거야. 체크하고 지났어. 오케이. 아직 뭐야 갑자기 뭐야 두 번째 라인까지 다 와버렸어. 어떡하지? 손절 밴드 왔는데 어떡하지? 그래, 일단 갭 확인하러 오는 거가 없다. 일단 기다려보자. 그래도 쫄리니까는 일단은 여기 선 하나 더 그어놓자. 혹시 모르니까 조금 높여놓자. 얘 아무래도 추세가 약간 꺾인 것 같으니까 살짝 높여놓자. 손절 라인. 그 가격이 9월 30일 저가 98,500원. 자, 그래서 또 시간이 지났어. 그러니까 추매에서 비중 드러났고, 아까 41,500원에 샀지만 추매한 덕에 약간 3만원 후반까지 내려왔어요. 뭐 물량에 따라 틀리겠지만, 지켜주네. 뭐야, 다시 올라가나? 아니네. 오씨, 좆됐다. 내 라인 깨졌네? 그러면 난 손절. 아니야, 속았네? 일단 뭐 약속 지켜야죠, 뭐. 그러니까 최종 라인은 안 왔지만 내가 추가로 그어놓은 손절가 왔으면 뭐 이때 손절 쳐야죠. 근데 이거는 항상 그래요. 이때 이 큰 틀로 봤을 때 내가 다시 마음이 바뀌어서 기준선을 조금 더 변동을 해놨다면 뭐 여기 27,000원까지 봐도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때마다 틀려. 그래서 제가 기준선이나 알람을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쳐놓으라고 하는 게 그때마다 상황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일봉으로만 봐도 매일매일 이 흐름이 틀린데 주봉 월봉으로 체크해놓어도 그게 매일매일 틀리니까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 심리니까 사람들이 별로다, 나 물린 거 싫다, 손절치고 뭐하고 사주는 사람 매수자가 없으면은 빠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체크를 해놓으면 되죠. 그래서 샹샹샹샹샹 해서 내가 여기 27,000원을 보고 있었다면 난 아직 존버에다가 뭐 추매를 더 했겠죠. 아니, 추매 안 하고 관망을 하든지, 일단 추매는 여기까지만 한다 그랬으니까 여기까지만 추매하고 일단 여기서는 관망을 하든지. 그리고 나서 언제 추매를 하냐? 나는 추매를 총 3번 할 거였는데, 추매를 최소 3번은 할 거였는데 2번밖에 못 했는데 애매 뛰다, 지금 손절 라인에서 애매 뛰다,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일단은 27,000원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그러면 추매를 언제 하냐면 이때요. 여기 35,000원 올라쓰고 여기 갭 메꾸는 거 보면서 그때 추매해도 안 늦어요. 그럼 제 평단하고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요? 그게 뭔 상관이에요? 여기서 추매한다고 막 평단이 막 몇만 원씩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내가 계획한 비중이 있으니까 그때 추매해서, 그래서 내가 처음에 샀던 여기 41,500원부터 추매한 그 순서대로 그 물량을 분할 매도하면 돼요. 자, 세 번째 추매를 여기서 했죠. 그러면 이 세 번째를 내가 처음에 샀던 41,500원에서 현금 회수하고, 두 번째 추매한 거를 뭐 이쯤 여기 윗꼬리에서 두 번째 매도하고, 처음 추매한 거를 이 신고가 36,300원 깨거나 못 깨거나, 그러니까 뭐 46,000원에 해도 되겠죠. 여기서 물량 갈고, 그래서 정찰병 남은 걸로 보는 거죠. 얘가 또 새로운 세상을 여는지. 그래서 만약에 여기 이 밴드를 지켜준다 하면, 새로운 세상 열고 이 밴드를 지켜준다 하면은 그때 불타기를 또 해도 되는 거죠. 정찰병 만약에 남겨놨으면, 아니면 이때 뭐 다 털었다고 해도 이때 다시 매수해도 되는 거예요. 왜? 얘는 새로운 세상 열고 이 밴드를 또 지켜주는 거니까. 영상이 어마무시하게 길어지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손절의 중요성을 얘기하다 보면 이게 자꾸, 그러니까 이 매매나 이런 거를 자꾸, 그러니까 동기 사용법이 이거예요. 내가 기준선하고 내 매매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기준선하고 고비를 자꾸 정해주는 이유가 여러분의 분할 매매에 대한 그 기준을 잡으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게 나를 사용하는 방법이야. 4시간 쪼개가지고 내가 이런 타점을 다 봐주니까 너희는 그 타점만 보고 거기다가 니네가 기준선 그어놓고 니네가 비중 조절 어떻게 할 건지만 정하면 된다니까요. 한 주 가지고 연습할 건지, 2주 가지고 연습할 건지, 20주 가지고 연습을 할 건지는 니네가 정하는 건데, 여러분이 정하면서 이거를 내가 준 타점에 대한 그 약속을 너희 스스로 정해야죠. 내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를 샀고 얼마에 샀고 어떻게 비중을 했고 이걸 다 못 보잖아요. 내 매매 하기도 바쁜데.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거는 여러분이 해야죠. 밥상 다 차려줘가지고 밥을 입 앞까지 넣어줬는데 씹는 건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게 그 말이에요. 씹는 건 여러분이 해야죠. 내가 소화까지 시켜줄 수는 없잖아요. 등 두드려줘?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자르고 갈게요. 원래 지금 두 종목이 더 남아 있었는데, 후성하고 산일전기 있었는데
일단은 후성은 아까 2차 전지 할 때 해버릴 거랬나? 일단은 후성 꼽사리로 껴서 산일전기랑 약간 이거 변압기 쪽하고 같이 해서 손절의 중요성 2부를 또 찍어보겠습니다. 자, 벌써 3시에요. 내가 말했죠? 분명히 난 11시에 시작한다고 해도 분명히 5 넘는다고. 하고 싶고 알려주고 싶은 게 많아서 그래요. 어차피 듣는 사람 몇 명 안 되지만 누군가한테는 큰 도움이 된다는 생각으로. 자, 그러니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언제든지 참여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해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부에서 뵙겠습니다.